네, 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3천억 원 넘게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 코스피는 0.55%의 강세를, 코스닥도 0.7%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띕니다. 97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전일까지 3거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 이렇게 상승 전환 노리고 있습니다. 마감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메리츠증권 정여훈 과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좀 불안한 건 있어요. CPI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기대감이 오늘장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 안에서 궁금한 세 가지 종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 볼게요. 앞서 김일수 대표님이 나는 전장으로 LG전자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빠른 실적 회복 전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격이 1월, 2월 내내 올랐어요. 네. 여기서 매수도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요? 가능하다, 매수도 가능하다,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 창구가 아주 꽉꽉 차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염정 차장님은 네. 어떤 걸 주안점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요, 사실. 네, 지켜보는데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지금도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LG전자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좀 눌림목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매수 찬스를 좀 노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LG전자는 다른 사업부보다 지금 이제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LG전자가 뭐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특화시키고 있고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액의 10%지만 올해는 12%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핵심 부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G전자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지금 올해 100조 원을 근접할 거다라고 하는데 매년 20조씩 수주 잔고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 10%는 사실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워낙에 지금 또 저점에서 눌려 있었던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워낙에 저점이 10만 원 밑을 깨진 기간이 지난 9월 이후부터 이제 한 10만 원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10만 원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LG전자 주가를 주봉으로 펼쳐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고점이었던 시기가 2021년 12월 제가 기억하는데요. 19만 3천 원 네. 애플카 이슈였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사실 주가는 지속적으로 뭐 가전사업부에 대한 부분의 부진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반등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은 전장사업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차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슈 그리고 인포메이션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 전장사업부 국내 이제 전장산업의 가장 핵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오히려 이제 가전 쪽에 대한 부분을 털어버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접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장 종목으로서 우리가 응원을 좀 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트를 보니 LG전자 한 14층, 15층 사이에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단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던 가격, 하지만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15만 원 선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좀 장기 추세로도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뭐 그 이상까지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15만 원대 이상 상승했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특수였죠. 당시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전 제품 이제 호황이 좀 열리면서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가전 제품 호황에 힘입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그러한 뭐 가전 호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그림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전장 사업부 쪽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이익 반영이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과거에 항상 LG전자가 PR 한 5배 정도 이런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이제 코로나 특수 당시에 이제 가전 특수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온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PR 10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장 사업부의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PR 한 10배 이상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코로나 당시의 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긍정적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믹스 재상장 추진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마이너스가 날 때는 정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도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대예요. 앞으로는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상승세에 대해서는 X를 주셨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 30% 손실을 본 사람들이 30% 상한가를 쳐도 본전에 못 오잖아요. 이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메꾸기에. 그렇죠. 30% 마이너스면 최소한 60% 이상 수익이 네. 나야지 본전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난 이제 코로나 당시에 또 이제 그런 NFT 이제 테마가 좀 강하게 불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사실 그 상승하기 이전 수준으로 좀 회귀한 것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즉 이제 그런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되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차 이러한 위믹스 재상장 추진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번 시장에서 신뢰를 좀 잃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에서의 뭐 판호 발급이라든지 이러한 좀 모멘텀을 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 외에는 좀 추가적인 그런 과거의 그러한 고점까지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 우상향, 추세 전환 이전의 고점 거기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최근에 MLCC주들이 살짝 고개를 드는 듯 했는데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가 아직은 걸리지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해서인지 두 분이라면 오늘 하락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상승 동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데 대주전자 재료, 그럼 어떤 상승 동력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난해 실적 자체가 사실 좀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뭐 단기적인 뭐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 확대에 따른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경쟁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대기업들도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좀 가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기존의 이제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를 하게 되면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주행 거리 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전체 생산 규모 자체가 작년 말 대비해서 5배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대주전자재료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뭐 해당 개별 기업의 이슈도 있겠고요. 그리고 당분간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거나 쉬어가는 구간에서 같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바로 뭐 지금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소재업체 쪽에서 양극재 업체는 워낙에 지금 강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실 좀 최근에 이제 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음극재 쪽,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킵해 주셨다가 좀 좋은 자리가 나오면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는 5 상승 동력 남아있다고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마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염정 차장님은 AI 원천 기술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기업, 그리고 정용 과장님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할 만한 기업이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오리온과 알체라가 나왔는데 최근에 정말 음식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네. 돈 줄이면, 소비 줄이면 먹는 것부터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먹는 그렇죠. 걸 줄이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좀 돌아보면 네. 항상 경기가 어려울 때 결국에는 뭔가 음식료 먹는 걸 특히나 우유 소비량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황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좀 해지로서 이런 음식료 업종이 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까지 상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곡물 가격 같은 그러한 원자재 가격도 지금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체들이 이미 지금 단가를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번 올리면 가격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면이라든지 과자 가격 한번 올리면 내리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마진 스프레드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좀 올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추가적인 캐파 확장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MS 확대와 더불어서 신제품 라인을 확대하면서 지금 생산 캐파도 확장될 예정인데요. 생산 캐파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와 내년도의 성장률 역시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올해는 또 중국에서 리오프닝까지 본격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오리온이 상당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시기,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었던 시기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에서 초코파이가 데이트를 치면서 높은 이제 성장성,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았었는데요. 이번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재차 매출 성장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올해 1월 이후부터 지금 12월 중순 이후부터 단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당분간은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한 12만 원대 구간인데요.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목표 주가는 우선 1차적으로 지난번 작년 하반기 한 고점 부근인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만 원대가 돌파하면 충분히 그 이상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최근 주가 이제 횡보하던 주가 구간인 한 11만 한 7천 원 선을 저점 라인으로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의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7천 원입니다. 염정 사장님은 AI와 관련한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하고 좀 상반되는데요. 일단 오리온은 국내뿐 아니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인기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 관련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실적 개선세에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일단 적자인 구간인데요. 대부분의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체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챗GPT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사업 영역은 일단 얼굴 인식 AI 그리고 시장 상황 감지 AI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 제작 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얼굴 인식 AI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면 인식
인식 관련된 기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련해서 스노우라는 어플이 있는데 스노우라는 어플은 단순히 뭐 사실 우리가 뭐 흥미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얼굴 인식 관련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우리가 그 생성 AI 쪽에서 이미지 AI 관련된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보안 인식 장치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상황 감지 AI 같은 경우는 산불에 대한 CCTV에서 그 이상상황 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CCTV가 어떤 좀 고도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또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 쪽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AI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력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술력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안면 관련된 AI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원격 진료 솔루션까지 활용될 수 있는 사실 확장 영역이 좀 열려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뭐 한 3분기 이후 정도부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그의 부분을 찾고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지만 알체라는 최근 뭐 작년 2020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시기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움직임으로 주가가 좀 높은 구간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좀 거품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양시장은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 과장님, 오늘 또 동시호가 특징주로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특징주로도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역시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오늘 이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특히나 올해는 이제 중국 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좀 진출 모멘텀도 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추가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대표적인 또 실적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염정 차장님의 선택은요? 네, 저는 사마알미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나온 공시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의 이제 알미늄 관련된 공급이 대규모 수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분쟁을 통해서 사실 알루미늄에 대한 수급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오히려 이쪽에 대한 알미늄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알미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사마알미늄 역시도 이제 전고점까지는 아직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마알미늄까지 봤습니다. 네, 현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AI주들의 강세 눈에 띕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하셨습니다.